가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윤정자는 오래된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50년 전 써두었던 시 원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보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고요함은 편안하다기보다 낯설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원고지 뭉치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자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봄날의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젊은 날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또렷했지만 지금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신인 작가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원고를 보냈고 편집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윤정자는 28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해볼걸. 윤정자는 원고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후회는 무거웠습니다. 당시 남편은 약국을 막 열었고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윤정자는 고민 끝에 편집자에게 정중한 거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시를 쓰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한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약국 일을 돕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끔 밤에 깨어 시 한 편을 쓰곤 했지만 그마저도 언젠가부터 멈췄습니다. 윤정자는 원고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자주색.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 그 단어가 다시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만약 그때 출판을 했더라면, 만약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내 꿈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윤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손녀가 선물한 새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오늘을 기록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다시 60살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제목을 쓰고 나니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윤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화 향기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그 향기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날의 꿈, 포기했던 선택, 그리고 지금의 고요한 일상.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자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쓰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윤정자는 밥그릇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김도연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봤어. 또 사기 사건이더라고. 윤정자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동업자가 돈 들고 튄 사건. 우리 때랑 똑같더라니까. 윤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우리 약국이 망하지 않았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혀. 도연 씨, 그놈이 돈을 빼돌려서 약국이 문 닫았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윤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아니, 수천 번일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같이 분노했습니다. 함께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분노는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연 씨, 그 이야긴 이제 좀. 뭐, 그냥 잊으란 말이야? 우리 인생을 망친 놈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약국이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그 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윤정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86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마음속의 상처였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윤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분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배신을 놓지 못했고 자신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과거에 묶인 죄수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남편은 대답 없이 TV만 바라봤습니다. 윤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뭐가? 그때 일 말이에요. 20년이 지났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쉽게 잊을 수 있어? 잊는 게 아니라. 뭔데? 윤정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윤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고양이 다솜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다솜이는 눈을 감고 가르랑거렸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오래된 일에 매달릴까? 윤정자는 다솜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온기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쓰려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60살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펜 끝이 멈췄던 그 순간 윤정자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쓰지 못한 이유를. 과거의 그림자는 자신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 사라지지 않은 원망, 끝나지 않은 후회. 윤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주름 사이로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다솜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만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윤정자는 물 한 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이 든 듯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낮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잠시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이불을 남편의 어깨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60년의 세월, 젊은 날의 사랑, 중년의 고난, 그리고 노년의 고요. 모든 것이 한 편의 이야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윤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분노도 자신의 후회도 이 집안을 감싼 무거운 공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국화 향기를 싣고 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날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약국에 서 있는 남편.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배신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래를 꿈꾸는 젊은 약사였습니다. 윤정자는 꿈속에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자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이 깨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쓰지 못했던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첫 줄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윤정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윤정자는 아침마다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렸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식사 후 혼자 산책을 나갔고 윤정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노트 앞에 앉았습니다. 다시 60살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제목만 쓴 채 여전히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선택을.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집안의 어두운 공기와 대조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연아 왔구나.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윤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26살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젊은이 특유의 활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시간? 이 할머니가 뭐 바쁜 게 있겠니? 소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뭔데? 제 논문 주제가 노년의 성장 가능성이거든요. 할머니 인터뷰해도 될까요? 윤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성장이 어딨니? 소연아, 다른 분 찾아보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딱 맞는 분이에요. 왜?
할머니는 매일 시를 쓰잖아요. 윤정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잘하는 거예요. 배우고 표현하고 성장하는 거요.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윤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뭔가 고민 있으세요? 윤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윤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화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후회라는 게 뭘까? 후회요? 응.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젊었을 때 못한 일들, 하지 못한 선택들.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소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20년 전 일을 아직도 놓지 못하시지. 우리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어.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윤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니?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할머니는 지금도 시를 쓰시잖아요. 그게 왜예요? 윤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지금 시를 쓰는 건 그게 할머니가 선택한 현재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정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 성장이라는 건 나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매일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 그게 성장이에요. 윤정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힘든 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든 국화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꽃봉오리도 보였습니다. 소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는 언제든 괜찮아요. 소연아. 네. 고마워. 내가 와줘서.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그 페이지. 이번에는 펜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60살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아래 첫 줄을 썼습니다. 첫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둘째, 사랑을 숨기지 말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가 갇힌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자는 자신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가 갇힌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 분노에 갇혀있는 그 사람. 그리고 자신도 50년간 후회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유자청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물에 유자청을 풀어 차를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윤정자는 유자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 씨, 차 한 잔 하세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윤정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윤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지만 윤정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자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유자청 병을 꺼냈습니다. 노란 과육이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빛났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정자는 찻잔 2개를 꺼내 유자청을 한 숟갈씩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쟁반에 차를 올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자는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유자차 좀 드세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자가 먼저 차를 권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네. 그쵸? 윤정자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야기 좀 할까요? 남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이야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연 씨, 그 사람 이제 용서합시다.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그 이야기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진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네.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나도 알아요. 윤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우리 20년이나 그 일로 고통받았잖아요. 이제 그만 놓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윤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도연 씨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가끔은 잊고 싶었어. 윤정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 그래요. 나도 그래요. 윤정자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나도 50년 전 일을 아직도 후회해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매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윤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우리 이제 그만 애쓰지 말아요. 그냥 놓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정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괜찮아요.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20년 동안 내 불평만 들었잖아. 윤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은 유자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달콤했습니다. 정자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윤정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시를 썼었다는 거 나도 알았어. 서랍에서 본 적 있어. 윤정자는 놀랐습니다. 언제요? 몇 년 전. 우연히 봤어. 그때 생각했지. 내가 당신의 꿈을 막았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약국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당신은 꿈을 포기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윤정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함께 늙은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서로 용서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자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국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소송 자료. 이거 다 태울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필요 없어.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쇠로 된 화로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넣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췄습니다. 오래된 원망과 분노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자는 불꽃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이야. 남편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끝이야. 불꽃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재를 날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춥죠? 들어가요. 응.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일부터 산책같이 다닐까? 좋아요. 그리고 당신 시 다시 써봐. 이제라도. 윤정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응.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시간 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옛날의 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윤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였습니다. 윤정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이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윤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서 있는 28배 자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한 선택 틀리지 않았어.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젊은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윤정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새 페이지에 펜을 대었습니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차 한 잔. 50년 묵은 한을 녹이고 20년 묶인 매듭을 풀었네. 이제야 알았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임을. 시를 다 쓰고 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자는 손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논문 발표회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하실 수 있으세요? 윤정자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할머니가 배운 것들이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윤정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해봐.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그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강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자는 며칠 동안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아침 윤정자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회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84세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도 되지? 물론이에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차가운 바람. 하지만 윤정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소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강연장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과 노년이었습니다. 모두 윤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자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자입니다. 올해 84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도 왔었죠.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살림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윤정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만약이라는 단어에 갇혀 살았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용기를 냈다면,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그 이야기만 했죠. 우리 부부는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한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시를 쓰잖아요. 그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윤정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과거를 놓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오래된 서리를 태웠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오를 때 마음속 짐도 함께 날아갔어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세 가지입니다. 윤정자는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사랑을 숨기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움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84세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채웠습니다. 윤정자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소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도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강연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자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 들으면서 나도 많이 생각했어. 우리 참 오래 고생했지?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집에 도착하자 다솜이가 반겼습니다. 윤정자는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봄 같은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윤정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새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 50년을 후회로 채웠지만 이제야 알았네. 마지막 장에도 새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를 다 쓰고 윤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윤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별빛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침실에서 불렀습니다. 정자야, 자러 와. 지금 가요. 윤정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인생의 마지막 장에도 새 문장을 쓸 수 있으니까. 침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이불을 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응?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 나야말로.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짧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미래. 윤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윤정자도 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쓸 이야기가 남았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윤정자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당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피는 꽃. 윤정자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은 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윤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